좋아요, 구독. AI 대 인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챗 GPT에게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가는 하락하는 데 반해서 자꾸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서도 심층적으로 좀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 비트코인도 그렇다면 안전자산에 합류가 된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챗 GPT의 답변. 안전자산으로 보통 여겨지는 전통적인 것들이 바로 미국의 채권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거기다가 뭐 화폐로 치면 일본의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도 가세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위조가 불가능하고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답변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유통량이 한정적이죠. 가치의 변동폭이 적다라는 점에도 챗 GPT는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보듯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변동폭이 작지만은 않죠. 그런 부분에 더해서 영구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에는 조금은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자산에 합류를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강혜건님 챗 GPT가 마음에 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잖아요. 오늘은 네. 어떻습니까? 오늘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결은 좀 다르지만 제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안전자산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상태를 안전하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방증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이슈가 지금 스위스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서부 쪽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조그만 은행이 그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 사태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미국의 또 지방은행까지 번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아닙니까? 어제 주가가 뭐 시장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갔으면 좋은데 어제도 40% 넘게 또 빠졌어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은행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없어진다고 보고 예금주주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 빼서 큰 은행으로 다 가겠죠. 네.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완전 헐값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167년이나 된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발 은행 사태가 스위스까지 갔는데 과연 스위스가 종착지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의심도 하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뭘 생각하죠? 안전한 거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안전한 자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안전 자산을 얘기할 때 미국 국채가 있고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또 앵화도 있고 네. 스위스 프랑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5개 중에 이번에 뭐가 제일 많이 올랐을까요? 안전자산 중에서. 그래도 뭐 단연 금이 아닐까요? 금이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그죠? 저도 이제 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과연 뭐가 많이 올랐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금부터 좀, 국채부터 좀 볼까요? 미국의 국채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대표적인 단기채 중에 하나라고 하는 2년물짜리인데 네. 5%가 넘는 그 위치에 있다가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3.8까지 번지를 했어요. 번지 네. 점프를 했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국채가.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저렇게 많이 떨어진 만큼 가격은 저만큼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장기채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이거든요. 방금 우리 이한 앵커가 금이 많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네. 많이 올랐네요. 지금 뭐 1973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네. 과연 안전자산은 안전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좀 했고요. 은도 한번 볼까요? 은도 좀 올랐네요. 22.46까지 갔어요. 네. 저 밑에 저점이 20 정도였잖아요.
근데 금보다 그러네요. 많이 올랐을까요? 적게 올랐을까요? 이따 한번 볼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안전자산, 안전통화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 프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스위스 은행 그러면 엄청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좋은 돈, 나쁜 돈, 뭐 블랙머니 뭐 다 몰려드는 게 스위스 은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잠재적으로 또 이제 배워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 되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통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최근에 조금 이렇게 양봉 올라간 게 있어요. 쭉 네. 올라간 게 저거만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0.94 정도에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덜 내려와 있다. 왜 이게 덜 내려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지금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크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도 어떻게 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조금 스위스 발 위기 사태가 진정되면서 네. 다시 이제 스위스 프랑이 강세 쪽으로 좀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도 계속적으로 137.5대에서 지금 132대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게요. 내려온다는 거는 엔화가 강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5개를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금은 8%네요. 안타깝게도 은보다도 더 안 올랐네. 네, 2등도 아니네요. 네, 은이 12%나 올랐고 미국 국채가 25%. 여러분들 미국 국채는요.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모든 투자기관들이 투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두들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가지고 아마 미국 국채사로 갔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어요. 2만 불대에서 2만 8천까지 갔습니다. 저기 저 왼쪽 끝에 보시면은 작년 12월경이거든요. 저기 지금 16,000대 있었거든요. 23년 초만 해도 16,000대 있었어요. 네. 비트코인 망한다고 다들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28,000원입니다. 근데 이 뛰는 폭을 보세요. 하루에도 뭐 뛰는 폭이 네. 주식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렇게 많이 뛰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반열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밌게 좀 보실 대목인데 그다음 좀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통적인 안전자산 봤잖아요. 네. 비트코인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교 거부입니다. 그러네요. 41%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좀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제가 잡아봤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 과연 믿어도 되나? 이렇게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런 신뢰성의 이슈가 좀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아까도 가격을 봤습니다마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맞아? 이게 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가치 평가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네. 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등장할 때부터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게 됐고 지금도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안전하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비트코인은 과연 다른 전자화폐들하고 다를까? 다른 전자화폐들은 진짜 막 없어진 전자화폐들도 많잖아요. 네. 거래소도 없어지는 마당인데요. 뭐 전자화폐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도망가서 아직도 안 잡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가 진짜 이런 생각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41%까지 급등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희소성.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최대 발행 가능한 게 2,100만 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량이라는 거는 돈을 계속 찍어냈잖아요. 계속 늘어났는데 비트코인은 이걸 채굴을 해도 한계가 2,100만 개가 거의 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자산으로 등극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